파일하고 포문하고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외워야 된다.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외워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if i는 1인데 요 가운데 조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 첫 번째 게 없어도 되고 가운데 게 없어도 되고 세 번째 게 없어도 되는데 이게 가운데 게 없으면 뭐 어떤 조건일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한루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가장 간단한 무한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간단한 무한루프. while문으로 만들면 while true죠? while true라고 했어요. 그런데 for문으로 만들면 for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게 무한루프예요. 우리가 무한루프를 일부러 만들어서 쓸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무한루프가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조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무한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포문을 그리고 참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에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써봅시다. 헬로우라고 써봅시다. while문에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봅시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될 거예요. while에다가 세미콜론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세미콜론이 있으면 while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미콜론은 문장이죠. 앞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빈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while 세미콜론 하면 얘는 빈 문장을 무한히 반복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저기서 딱 멈춘 것처럼 보여요.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 그랬죠? 블록은 문장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처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블록 하나가 있어도 얘는 에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문장을 묶어 놓은 거니까. 얘도 그냥 요 파일문 하나, 그 다음에 빈 문장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해야 된다.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문도 for 쓴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을 쓰면 얘는 요 자체가 for 문장이 되어버려요. for 한 다음에 빈 문장 하나가 달려있는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하나의 for문이고 그 밑에 프린트문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는 했지만 띄어쓰기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띄어쓰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서 컨트롤 X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앞으로 당겨주죠. 얘가. 그 얘기는 뭐냐? 이 프린트문이 이 for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for문 하나 따로 있고 프린트문 하나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루프는 이렇고 무한루프를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 예를 들면 int i는 0서부터 i는 10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 하면 안으로 들어가죠. 이 포문 안에 프린트문 F가 있다는 뜻인데 이건 뭐죠?
i가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10번이죠. 10번이에요. 10번 반복해라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10번 반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10번 반복할 거 아니에요. 걔를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면 10번 반복해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i는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하면서 라고 얘기를 해줘야 컴퓨터가 그걸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 내가 뭐를 10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쓴다라는 걸 외워야 돼. 이게 10번 반복이에요. 이게 10번 반복. 이게 10번 반복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면 55라고 찍겠죠. 55라고 찍고 헬로우를 10번 찍는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반복은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이다. 10보다 작거나 같은이 아니라 10보다 작은 동안이다. 0부터. 10번 반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를 복사해가지고 10번 반복을 1에서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그래도 10번이에요. 그런데 10번을 반복하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10번 반복해. 그럼 이렇게 쓰고 얘는 어떤 뜻이야? 1부터 10까지 변화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해 라는 뜻이에요. 얘하고 얘는 똑같이 결과는 10번을 찍지만 10번 반복해 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 이거는 10번 반복해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백슬래시에는 2개 써봅시다. 프린트 F 백슬래시 백슬래시 여기 있으면 이제 요 사이에 빈 칸을 2줄 찍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1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요 두 줄을 띄고 이제 헬로우를 또 10번을 찍는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였다. 실수로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상을 해봐. 어떤 출력이 나올 것 같아? 해수 어떤 출력이 나올 것 같아? 얘는 이제 10번을 찍고 2줄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르겠어? 그러면 은지 어떤 일이 생길까? 얘는 그냥 10번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번 반복을 한 다음에 문장이 빈 문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0번 반복을 한 다음에 헬로라는 문장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문이 이만큼이고 얘는 포문이 요 한 줄인 거예요.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문장의 끝마다 찍기는 하는데 대인문의 끝에는 반드시 찍어야 되죠. 이런 데는 이런 거는 다 대인문이잖아요. 이런 거 이 다 대인문의 끝에는 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다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다 세미콜론이 하나씩 있잖아요.
프린트문에도 세미콜론 다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while문, if문 뭐 이런 것들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문법 이런 구조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if 조건이면 문장 하나를 써라. 아니면 if 조건이면 괄호 있는 문장 여러 개를 써라. 이렇게 그 문법 단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전체 하나가 if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전체 하나가 for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문이 for 요 가로 안에 세미콜론 두 개가 있고 시작 끝 변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가 나오면 요 하나가 for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 하나가 그래서 요 하나가 for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하나가 프린트문이고 그 다음에 요 하나가 for문이 된다. 여기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프린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서 문법에 따라서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실인데 int i는 1이라고 요 안에다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썸은 0이라는 거를 그 초기화시키는 건 저 위에서 보통 하는데 이 반복할 때 쓰는 인덱스는 그냥 여기에서 반복할 때 요 i라는 걸 이렇게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for int i는 1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요 int는 통용되는 범위가 for문 안에서 성분이 됐기 때문에 그 for문 안에서만 통용이 돼요. 요만큼에서만 통용이 된다. for문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i를 출력하라고 하면 에러가 나요. 알겠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50번 문장 프로젝트 O2라고 합시다. 자, 얘는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출력해라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이제 i가 10이 되면 i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 밑에다가는 10이라고 출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프린트F를 쓰면 에러가 생깁니다. 왜 에러가 생겼을까? 은규 왜 에러가 생겼을까? 여기서 에러가 생겼죠? 빨간 줄로 나오니까 왜 에러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i라는 거 어디서 선언했어요? 폼은 안에서 선언했죠. 폼은 안에서 선언한 i는 폼은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죠. 얘는 폼은 바깥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언이 안 된 i를 썼다라는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면 요거를 내가 쓰고 싶어. 이렇게 i가 이게 얼마인지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int i를 바깥에다 써야 돼. 바깥에 쓰고 여기는 i 그냥 i라고 써야 이렇게 i라고 써야 그래야 요 i가 요 i이기도 하고 요 i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0부터 10까지 찍을 거예요. 요거는 폼은 안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폼은 밖에서 찍은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폼 안에서 찍은 거라고 써보면 이렇게 9까지는 포 안에서 찍은 거고 여기서는 바깥에서 그냥 10이라고 찍은 거다. 이해하겠죠? 반복문에서 특히 for문에서 가로 안에서 int i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때는 i가 내가 여기서 int i라고 이렇게 쓸 때는 i라고 쓸 때는 요 i와 요 i는 다른 i다. 다른 i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내가 100이라고 쓰고 여기서 i는 0부터 10까지 작은 동안이라고 쓰고 여기서 i를 찍으라고 하면 얼마라고 찍을까? 요 i는 100이라고 찍는다. 왜? 이 i는 바깥에 있는 i고 요 i는 요 안에서 따로 정의한 i니까 요 i와 요 i는 같은 i지만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스코프 룰이라고 해서 변수가 어디까지 통용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 또 공부하는 단원이 있을 텐데 그때 조금 자세히 하고 아무튼 이렇게 바깥에서 i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안에서 i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서 i라고 쓰면 요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 알겠죠? 그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